전 세계 야구 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국의 8강 진출을 응원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무려 17년 만에 8강 결선 리그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완전 수학 문제 풀듯이 정교하게 계산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이기는 그런 미친 경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호주를 상대로 7대2로 이겼는데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번 WBC 예선 라운드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B조에 속해 있었는데 같은 조에 대만이랑 호주가 있었거든요.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한국은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초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실점을 내주기도 하고 타선이 침묵하는 경기도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호주전을 앞두고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기는 것만으로는 8강에 못 간다는 거였어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원래 승패만 가리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한국이 8강에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했는데, 첫째는 9이닝 기준으로 2실점 이하를 기록해야 하고, 둘째는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조별 리그에서 동률을 이룬 팀들끼리는 실점률로 순위를 가리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실점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기당 평균 몇 점을 내줬는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정확한 공식은 총 실점을 총 이닝 수로 나눈 다음에 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8이닝 동안 4점을 내줬다면 4를 18로 나눈 다음 9를 곱해서 2.0이 되는 식이죠. 이 숫자가 낮을수록 수비가 탄탄했다는 의미고 8강 진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시작 전부터 한국 야구 팬들은 미친 듯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가 5대0으로 이기면 되나? 아니면 6대1은? 7대2는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말 제한적이었거든요. 5대0, 6대1, 7대2. 이런 식의 정확한 스코어가 나와줘야만 실점률에서 대만과 호주를 앞지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8대3으로 이겼다면? 그럼 대만이 8강에 올라갔을 거예요. 정말 칼 같은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부 승리를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야구라는 게 원래 변수가 엄청 많은 스포츠잖아요. 홈런 한 방에 점수가 뒤집힐 수도 있고, 에러 하나로 대량 실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2점 이하만 내주면서 5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해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축구로 치면 상대팀한테 골 안 먹히면서 5골 넣어야 해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경기가 시작되고 1회는 무득점으로 지나갔어요. 양팀 다 조심스럽게 출발했죠. 그런데 2회부터 한국의 타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우중간 담장을 시원하게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렸거든요. 타구 속도가 시속 171km였는데 이 정도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괴물 같은 파워예요.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홈런인 게 확실히 보였죠. 포물선을 그리며 담장을 넘어가는 그 공을 보면서 한국 벤치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문보경이라는 선수에 대해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보경은 한국 프로야구 KT 위즈 소속의 외야수예요. 올해 나이가 28인데 국내 리그에서는 이미 검증된 강타자죠. 타구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배럴 존 타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타구 속도와 발사각이 최적의 조합을 이뤘을 때 치는 타구들의 타율을 말하는 건데요. 문보경은 이 수치가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맞으면 거의 안타 아니면 홈런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이 뭐냐면 클러치 상황에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득점권 타율이 일반 타율보다 높거든요. 보통 선수들은 주자가 나가 있으면 심리적 압박 때문에 오히려 못 치는 경우가 많은데 문보경은 정반대예요. 부담감을 즐기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번 WBC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문보경의 배트가 터져줬던 거예요. 2회 투런 홈런에 이어서 3회에도 한국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존스 선수가 먼저 2루타를 쳐서 나갔고 이어서 이정우 선수도 연속 2루타를 때려냈죠.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인데 원래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컨택 능력이 특히 좋아서 공을 배트에 맞추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삼진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가 누구냐? 또 문보경이었어요. 이번엔 홈런은 아니었지만 우중간을 깔끔하게 가르는 2루타가 나왔습니다. 존스와 이정우가 연달아 홈을 밟으면서 스코어는 4대 0이 됐죠. 3회까지 한국이 4점을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5점 차까지 이제 한 점만 더 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중계진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예선전이라고 생각하고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설진 중 한 명이 잠깐만요. 지금 한국이 정확히 4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거 실점률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이대로만 가면 8강 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중계 톤이 완전히 달라졌죠. 갑자기 모든 카메라가 한국 벤치를 비추기 시작했고 해설진은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문보경이라는 선수를 보세요. 이 선수가 지금 이 대회에서 참가국 전체 선수 중 유일하게 2자릿수 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개요. 10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의 톱 클래스 선수들, 미국의 트라우트, 일본의 오타니, 도미니카의 소토, 이런 선수들도 아직 타점이 한 자릿수인데 한국의 문보경은 벌써 10개를 찍었어요. 이 선수 누가 스카우트 안 했습니까? 당장 메이저리그로 데려와야 합니다. 외국 해설진이 한국 선수를 이렇게 극찬하는 걸 들으니까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 야구가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WBC도 2006년, 2009년에는 그나마 좀 잘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초라한 성적만 냈잖아요. 2013년에는 조별리그 탈락, 2017년에도 8강 못 가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야구를 볼 때, 아,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제 아니네 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외국 팬들이 진심으로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 경기의 드라마가 너무 극적이었으니까요.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점수 차로 이겨야 하고 정확한 실점 이하로 막아야 하는 이 조건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SNS에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올린 계산 공식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5대 0으로 이기면 실점률 0.000, 6대 1이면 0.1000, 7대 2면 0.1287, 8대 3이면 0.1501인데 그럼 대만이 0.1296이니까 한국 탈락.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놓고 경기를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점수를 낼 때마다 혹은 실점을 막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률을 업데이트했죠. 이건 거의 도박판 수준의 긴장감이었어요. 근데 도박이 아니라 진짜 스포츠였다는 게 더 미친 거죠. 경기는 4회를 지나 5회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여전히 4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호주는 점수를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이었죠. 5회 초 한국 공격, 1사 2루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또 문보경이 들어섰어요. 이 선수 진짜 이날 경기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호주 투수는 문보경을 정말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이미 홈런 한 방, 2루타 한 방을 맞았으니 당연하죠. 풀카운트까지 갔는데 문보경이 바깥쪽 낮은 공을 그냥 깔끔하게 쳐냈어요. 공은 우익수 앞으로 떨어졌고 2루에 있던 주자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5대 0점. 이 순간 전 세계 SNS가 폭발했어요. 한국이 해냈다. 5점 차 만들었어. 이제 2점만 안 내주면 돼.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직 5회밖에 안 끝났는데 뒤에 4이닝이나 남았거든요. 그 4이닝 동안 2점을 안 내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호주 같은 팀은 장타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한 방에 3점 홈런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 감독은 이때부터 정말 치밀하게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투수 교체를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가져갔죠. 보통은 투수가 좀 흔들려도 한두 타자 더 보는데 이날은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바로 불펜 투수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2실점 이하로 이기는 것이었으니까요. 6회 말 호주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선두 타자가 안타로 출루했고 다음 타자도 안타를 쳐서 1사1 2루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때 한국 벤치의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대요. 코치들이 마운드로 뛰어나가서 투수랑 포수를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코치가 한 말이 지금부터 모든 공은 낮게 던져.
높은 공은 절대 안 돼. 플라이볼 띄우는 순간 홈런 나간다였대요. 실제로 한국 투수진은 그 이후로 공을 정말 낮게만 던졌어요. 땅볼을 유도하는 피칭을 한 거죠. 결국 다음 타자가 유격수 쪽으로 땅볼을 쳤고 한국은 더블 플레이를 성공시켰어요. 2사 3루가 됐죠.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가 적시타를 쳐서 한 점을 내줬어요. 5대1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계산이 나와요. 5대1은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5대0, 6대1, 7대2 이런 스코어가 필요했으니까 지금 한 점을 내준 상황에서는 최소 한 점을 더 내줘야 하고 동시에 우리도 점수를 더 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된 거예요. 7회가 되자 한국은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다음 타자가 번트를 대서 주자를 2루로 진루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외야 플라이를 띄웠는데 이게 희생플라이가 됐어요.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6대1이 됐습니다. 완벽해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필요한 스코어가 나온 거죠. 만약 여기서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2실점 이하 현재 1실점에 5점. 차 이상 6대1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8회 말에 또 일이 터졌어요. 호주가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했거든요.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1사 1, 3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음 타자가 우익수 앞으로 안타를 쳤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6대2점, 이제 우리는 딱 2점을 내준 상황이에요. 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한 점이라도 더 내주면 8강 탈락입니다. 한국 감독은 여기서 마무리 투수를 급하게 올렸어요. 보통 9회에 쓰는 투수를 8회에 투입한 거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자 한국 내야수들이 다 모여서 원을 만들고 우리 할 수 있다. 끝까지 집중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로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죠. 땅볼, 플라이, 삼진. 깔끔하게 새 아웃을 잡아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